4.29 재보선 참패로 야당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사퇴론이 터져나왔지만 문재인 대표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한편 광주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은 뉴 DJ 세력을 결집해 새정치연합과 겨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노만 빼고 다 뭉치자는 이른바 야권발 정계 개편 신호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박상병 박사, 이두화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4.29 재보선 참패로 이제 책임론의 한복판에 선 문재인 대표. 자, 일단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당 내부에서는 이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불만 소리가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많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의원이 분명히 많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비노 대표부여 지도부였으면은 친노가 어떻게 되냐? 다 내려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그런 얘기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책임지고 사퇴를 하면은 또 비대위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는 정당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는 당원 전체의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 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세팅을 안 한 상태 속에서 재보선이 그냥 갑자기 치러진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과 계획을 위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카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재보선에서 졌으니까 책임지고 내려와라. 말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 당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정면 돌파를 불가피하게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지만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오해 열린 의총에서도 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는데 또다시 좀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문재인 대표가 그 발언을 하는 거 대국민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선거 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발언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그 생중계하는 거를 봤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하고 나서 바로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어서 했죠. 근데 사실 우윤근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이 훨씬 당 대표다운 발언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선된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서 포용적이고 국민의 메시지, 국민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국민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른 표현보다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런 표현은 그러면 국민들이 일정 부분 선거로 항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가? 거부하겠다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개월, 3개월이 안 되는 그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대국민 메시지 자체는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불만도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훨씬 겸허하고 어떤 혁신을 하고 그리고 선거 패배가 어떤 원인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겸허한 태도를 보였으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혼란을 수습하는 태도를 어떻게 이제 혼란을 수습할지 그리고 계파 갈등을 봉합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런 데서 또다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역시 초선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두화 변호사님도 조선 의원 출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회동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콘텐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도록 한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거거든요. 물러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할 때 먼저 바로 직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던 안철수 전 대표 찾아가서 손을 잡아준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5월 7일이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친노니 비노니 무슨 누구의 정동연견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는 과거의 새누리당처럼 합의 초대를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는 제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재보선 때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일부러 언론 기자들이 오는 걸 피할 정도로 왜냐하면 생생되잖아요. 괜히 또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내가 또 당원으로서 전직 당대표고 내가 이 정당을 만드는데 새정치민주당 아닙니까? 절반은 내가 몫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 게 당연한 것이지 무슨 기자들하고 혼자 막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고 뭐 골목골목 누비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이겼으면 아마 좀 빛이 났을 텐데 져버렸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빛나는 거 봐보세요. 그냥 아침에 들어오고 떡볶이 좀 구웠을 뿐인데, 빛나지만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 안철수 전 대표는 위로차 그리고 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직접 전화를 해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4.19 재보선까지의 대처 능력, 또 뭐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수습 능력 이런 부분에서 정치 내공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회동해서 수습해가는 국면이 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내 경선이라는 건 항상 분열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은요,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요, 국회의원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갈등 상황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또 계파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원내대표 그 경선을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상이 야기가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대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 예방을 해보자. 원내대표 경선으로 야기될 후폭풍을 예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전직 대표로서 적절한 태도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긴 선거는 국민들이 기억해 주지만 진 선거에서 열심히 한 건 또 당원들이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열심히 한 부분은 당원들이 기억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지원 유세를 안 가서 그 부분도 호남 또 당원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텐데요. 호남을 왜 안 왔느냐 이런 평가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정치 행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존재감을 부각하기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일정 부분 내공을 보여주는 거여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혼란상이 계속되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혼란상이 계속되면 내부의 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외부에 대해서 강공 그 자세로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분열상이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여당도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광주 서구의 패배가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신당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뉴 DJ 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겠다. 이게 결국은 뭐 호남발 신당 창당이 그렇죠. 가시화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호남에서 특히 광주 서구를 호남 중에서도 호남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거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후보보다도 더블 스코어를 이겼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내년 총선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음에 전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호남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의 그런 그 지역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이 정당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 정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호남부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주 8개 또는 전국 합해가지고 30곳에 후보를 내가서 정당을 만들겠다. 뭐 그러나 정당은 아니지만 뉴 DJ 인재들을 만들겠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호남에서 그의 말은 갑중의 갑인 기득권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색을 규합하겠다는 겁니다. 잘하면은 이 정당을 대체할 것이고 안 되면은 끝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이 시도는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요 천정배 의원의 의중이 아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일단 의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천 의원이 뉴 DJ 세력을 얼마나 규합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아마 그 친노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당내 그 통합을 이루는 그런 대표로서 거듭난다면 사실 뉴 DJ 플랜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지만요. 지금 그 광주의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임을 줬던 걸 완전히 거둬들인다고 해야 될지, 그보다는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이제 회초리라 그래야 되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번 변화의 계기로 마련해라,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 지역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이제 언론에서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아직 좀 부정적인 여론이 뭐 신당이라든가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총선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달려 있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남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정권 교체의 교도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을 정권 교체. 그러면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그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고는 사인을 이번에 준 겁니다. 그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마침 그때 천정배 의원이 전체 야권 한번 재편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메시지예요.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본인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방금 이두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이제 올 연말 정도 돼가지고 내년 총선 앞둔다면 당을 완전히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박근혜 대통령 다운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혁신한다 칩시다. 그러면 뉴 DJ 인사들 글로 왜 갑니까? 다 일로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 이번에 보니까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한다는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뉴 DJ 인사들은 이 정당에 모이지 천정배 의원들 안 가고 어쩌면 천정배 의원도 그러 갈 거래요. 통합이 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이 뭐 호남권 신당 창당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복당을 한다거나 새로운 뭐 제3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당도 할 수도 있고 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연말까지 계속 죽을 쓰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적나라합니다만 죽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 정당 가지고 희망을 못 찾겠다고 하는 호남의 인재들이 어디로 갈까요? 천정배 의원하고 힘을 규합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또 모임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준정당에 속한 그 등록만 되어 있는 할 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정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갑시다. 그게만이 아니라 또 서울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장밖에 시민사회단체도 있는 거죠. 통합할 때는 또 통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안 되면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정 안 되면 통합이 안 되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호남발 신당을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문재인 대표한테는 상당 부분 압박으로 자유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야권 재편은 키는 문재인 대표가 지고 있다. 두 분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4.19 재보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자세를 낮추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한 모습이죠.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예,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총선을 훨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저희들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항상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절묘한 균형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좋으면 혹시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이제 여기에 만족하고 제대로 된 혁신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총선 결과가 나쁠 거다. 뭐 대선 결과가 나쁠 거다. 이런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 결과에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또 전패까지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전패를 할까 봐 두려워하다가 이겼으니
기쁘겠지만 이 기쁨은 잠시고 훨씬 큰 걱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1년의 유예 기간을 국민들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민생 경제라든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바, 그리고 여당이 하고 싶어 했던 바 성과를 낼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총선에서 또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총선에서 훨씬 엄혹한 결과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다발이 오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세준마 앞치마죠, 그죠? 세준마 앞치마를 주면서 민생 경제를 챙기자, 우리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자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겸손 모드로 가지.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뭐 이렇게 정말 축제 잔치 분위기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 근데 일각에서는 보니까 뭐 꽃다발이 오고 오니까 박수도 치고 파한대수 하고 어부도 주고 등등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 표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뭐를 잘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새정치 민주연합을 완패할 때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3대 이루어졌는지 새누리당은 한번 짚어볼 대목인데, 다만 이제 훨씬 더 과거보다도 새누리당이 진화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국민들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언행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앞서 이두화 변호사도 아프게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이 연설은 정말로 임팩트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의 언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언론에서 다 책임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상징인 거거든요. 정치는 대부분의 말과 또는 그 말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부의 변화되는 모습을 읽어주는 게 정치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덩치에 뭐 앞치마도 두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먹기도 먹고 가서 이런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쇼라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면이 없어요. 너무 굳어 있는 것이고, 뭐 조직 총동원령 내리고요. 뭐 이런 것 자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면전입니다. 완패할까요? 천만 말씀입니다. 새누리당 이번에 잘했습니다. 계속 잘 나갈 거예요. 봐보세요. 성완종 리스트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총리문제 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자 경제에 어떤 성과가 어떻습니까? 내년에 엄청나게 큰 여론의 쏘나미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냥 웃을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이번 4.19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가 김무성 대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거든요.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빛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제가 아는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는 뭐 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상당히 꺼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도 자제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대한 걱정은 그 수도권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항상 그 중간 선거 비슷해서 정권 심판 내년에는 총선이 정말 정권 이제 그 반개 정권의 반환점을 돌아서고 나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내지는 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독주 이런 부분은 총선 전에는 불거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김무성 대표의 지도력 탓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뚜벅이 뭐 혼자 선거를 하면서 그 당의 스타급 의원들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 안철수 의원, 그도 김한길 의원, 박지원 의원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참 드물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근데 그런 분들은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당은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잠재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 다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견제를 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품이고 아마 정치를 많이 해서 내공일 텐데 그래서 대표로서의 실력과 대표로서 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총선 전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는 별로 불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당청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이 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도 강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당의 힘이 실리는 게 정답이에요. 집권 4년 차에 총선을 치르는데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버리면 당은 망가지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 박근혜 정부가 그때까지도 인기가 좋으면 찰떡궁합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권당을 찍어줘서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할 테고 그때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엉망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은 너무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 정당, 이 집권 청와대를 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이명박 정부가 했던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네. 긴장과 협력,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고 긴장할 때 철저하게 비판을 하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안이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청 관계는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조율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인기가 좋으면 같이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때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